오늘은 제 자전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앞에 보이는 MTB 자전거, 이게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자전거인데요. 장르는 XC 자전거예요. 하지만 앞에도 샥이 있고 뒤에도 샥이 있는 XC 풀샥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XC보다는 그래블이 많이 인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XC가 진정한 올라운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자전거가 사실 신형은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죠. 그래서 제 자전거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또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좀 완전 자덕스럽게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전거는 좀 완벽히 순정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거의 순정스럽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자전거에서 지금 처음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샥이에요. 이 샥이 이제 지금은 이 샥이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락샥 RS1이라고 이게 도립식 샥이거든요. 보통은 여기 위에 이제 샥이 있죠. 근데 자, 여기에서 댐핑이 이루어지는 그런 샥입니다. 요게 지금 단종이 되는지 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약간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 여기가 다 카본이에요. 딱 보시기에도 뭔가 모양이 좋죠. 제가 처음에 샀을 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샥이 이쪽 주변으로 뭐 걸걸 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가다 MTB 탈 때 좀 약간 깝싸고 다니는 아저씨들 있죠. 그때 꼭 이렇게 잡고 주행하잖아. 이렇게 그거 할 때 딱 좋은 그런 손잡이가 될 수 있는. 근데 다음에 사면 이거 안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무게가 살짝 무거운 점이 있는데 무게보다도 요 밑에가 좀 불편해요. 이게 바퀴를 빼면은 한쪽만 쭉 빠지고 한쪽은 그대로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땅바닥에다 자전거를 세워 놓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모양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샥이 더 이쁜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샥을 사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드 같은 경우는 이쪽이나 이런 데 물려서 가민을 요 앞쪽에 달잖아요. 근데 MTB는 그쪽에 달면 안 돼요.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다 달아야지 안전하게 가민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달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용도가 뭐냐면 핸들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때 핸들이 더 이상 돌아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사람들이 이거의 용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보이죠? 여기 이만큼 돌아가서 여기 그냥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이 돌아갔을 때 뭐 프레임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뭐 망가지거나 하는 거를 뭐 프레임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동계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XTR, 옛날 구동계, 요즘 최신이 아니라 옛날 구동계인데 요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세팅한 것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진짜 너무 잘 돼 있어. 변속도 진짜 잘 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구동계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굳이 1단 구동계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구동계도 안 바꾸고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의 특징이 이제 앞샥, 뒷샥이 이제 리모컨으로 한 번에 잠긴다는 건데 요게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요게 두 개가 한 번에 이렇게 하면은 샥이 열린 거고 이렇게 하면 샥이 잠긴 건데, 요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장이 안 나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요게 고장이 나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또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딱 잠가주면은 앞뒤로 샥이 단단하게 고정돼 가지고 하드테일처럼 그 도로에서 잘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드만 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변속 레버가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번에 그냥 뭐 5개 막 6개 쭉쭉 넘어가요. 그 다음 밑에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짜다닥, 이것도 따다닥 따다닥. 그래서 이게 감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자전거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전거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함께 했던 자전거인데요. 이 자전거를 타면서 운이 좋게도 그 상을 2개나 탔어요. 제가 상을 탈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 이게 저한테 엄청 행운의 자전거였던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XC가 이게 워낙에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그만큼 업그레이드나 세팅 변경할 게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좀 변경을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C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C포스트는 이게 순정 상태예요. 이것도 이제 순정 가장 그냥 일반적인 카본 C포스트인데 당연히 뭐 이거 사자마자 만족을 못 했겠죠. 가장 기본형이니까. 자, 기본형, 그리고 모양이 좀 뭐랄까 그냥 되게 투박하고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멋있고 가볍고 기능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C포스트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뭐 가볍고 좋은 C포스트가 많이 있죠. 뭐 쉬몰캐도 있고 튠도 있고 뭐 AX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들이 가볍기는 한데 너무 심하게 가볍고 그 디자인이 저는 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뭔가 마감이 완벽한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이게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좀 현실적이면서 경량이고 튼튼하고 구조적으로 완벽한 걸 찾았는데 그때 당시 찾은 게 바로 요거였어요. 요게 이제 시마노 타르시스 카본 C포스트예요. 프로. 지금 요거는 지금은 이제 대다수가 요렇게 C포스트를 채용하고 있지만 요거 나왔을 당시에는 요렇게 많이 애들 안 했죠. 근데 지금 이게 검증돼 가지고 대부분 고급 자전거들에 요런 방식으로 C클램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고정하기도 쉽고 모양도 깔끔하죠. 그래서 이 C포스트를 제가 이렇게 달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제로백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리가 긴 편이라 그럴까? 좀 다리가 긴 편이어 가지고 요게 조금 안장이 좀 앞쪽으로 앉는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뒤쪽으로 앉는 세팅이 필요했어요. 근데 요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똑같은 거를 이렇게 셋백인 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좋은 효과를 봤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요걸로 이제 오랫동안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C포스트가 하나 더 있죠. 이게 왜 있을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가변 C포스트예요. 이게 MTB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도로를 달리거나 아니면 임도 정도 달릴 때는 사실 요런 C포스트, 일반적인 C포스트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싱글 코스나 그런 데를 달리려면은 그 일반적인 C포스트는 부족해요. 안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지만이 그 자전거 위에서 포지션을 다양하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변 C포스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이 자전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자전거 대회도 다니고 막 여러 가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케이블식 가변 C포스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회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출시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마구라 바이론이라는 C포스트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이 없어요. 무선이에요, 무선. 요건 스위치고요.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높낮이도 자유자재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산에 다닐 때는 이거를 이렇게 딱 꽂아놓고 썼다가 이제 어디 멀리 장거리를 가거나 아니면은 XC MTB 대회를 나갈 때는 요거를 장착을 하고 그렇게 운행을 했었죠. 요게 무게가 한 600g 정도로 돼요. 이거보다 한 2배 이상 무거운데 그래도 요게
안장이 내려간다는 게 엄청나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쓰면서 잘 쓰긴 썼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이 연결이나 이 눌렀을 때 그 딜레이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저기 락샥에서 리버브 그 무선이 나와 있는데, 그게 좀 탐이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을 봤는데 그 100만 원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것도 거의 60만 원 돈인데 100만 원짜리를 산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걸 사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구입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좀 지출을 하기가 좀 뭐해서 일단 여기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XC, 사실은 XC 많이 타진 않아요. 지금 요즘에는 전기 자전거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C클램프예요. 지금 여기에도 C클램프가 달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달려 있죠. 여기도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요건 순정이에요. 캐년 순정인데, 이거는 이제 손잡이도 크고 여기 조절하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또 이게 자전거인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감량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걸로 그냥 바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경량 레버. 여기다 왜 레버를 달아놨냐면, 지금 요 세팅이 제가 지금 그냥 연습 세팅이거든요. 제가 윌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아직 잘 못해가지고 그거를 연습한다고 지금 이렇게 그냥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안장을 낮춰놓고, 뭐 집에 오거나 할 때는 다시 안장을 높이고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경량 세팅을, 완전히 경량 세팅이고 안장 조절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정하는 그 C클램프를 사용해 가지고 안장을 고정을 했어요. 자, C포스트는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일단 지금 페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뽕 페달인데, 뭐 대회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탈 때는 사실 이렇게 XC 페달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그냥 제가 연습한다고 이걸 달아 놓은 거예요. 자, 크랭크가 보면은 요거 이제 카본이에요. 이제 경량 카본 크랭크인데, 여기 안에 체인링은 이제 레이스페이스 체인링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지금 보면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타원형 로터. 자, 요거는 로터 타원형 체인링이고요. 자, 요거하고 차이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28, 38T인데 사실 28, 지금 뒤에가 42이기 때문에 28, 38 가지고는 솔직히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도나 이런 데 다니는 데는 상관없는데, 이게 싱글 어필 할 때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요거를 지금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앞에는 38이고 뒤에는 25예요. 그러니까 25쯤 되니까 기어비가 잘 맞아가지고 싱글 어필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이거하고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요 드레일러가 조금 세팅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시 풀어놓고 그 순정 세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MTB 같은 경우에는 기어비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좀 안정성, 그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원형 체인링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핸들바하고 요거 50mm 스템하고 이거는 그립이에요. 지금 요게 이제 순정 그 XC 세팅인데, 제가 요즘에 XC 성향의 라이딩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이제 가볍게 즐기고 하는 그런 라이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XC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템도 길고 또 핸들파도 양쪽으로 좀 짧아요. 근데 그 다른 로드만 타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핸들바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지금 양쪽에 지금 700 정도 되는 핸들바인데 이게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산에서 자유롭게 타기에 좀 부족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780에다가 라이즈도 상당히 높죠. 라이즈가 높고, 그리고 스템도 원래 80mm인데 50mm 짜리 스템.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립.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전기 자전거를 타니라고 그 일반 자전거를 지금 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귀찮아 가지고 아직 조립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X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타이어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팅은 여기 앞에도 로켓론이고 뒤에도 슈발베 로켓론이에요. 이게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요거는 사실상 뭐 거의 근본 없는 세팅.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요 슈발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안 쓰는 타이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연습한다고 연습용으로 그냥 대충 껴놓은 겁니다. 이거 따라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써보는 것 중에서 괜찮아서 아직까지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타이어예요. 요게 이제 엄청 구질구질해 보이긴 하죠. 근데 이게 레니게이드라고 그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이제 트레일 이런 XC 타이어 중에서는 가장 경량인 타이어입니다. 레니게이드 그립톤 타이어인데 요거로 제가 대회 때는 이 타이어를 많이 씁니다. 사실 이게 그 XC 타이어로 쓰기에도 약간 좀 뽕이 부족한 타이어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XC 대회를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노면이 거칠지가 않고 그 다음에 도로 비중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어필 대회?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타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노하우일 뿐이에요. 참고 그냥 얘는 그렇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타이어는 이제 딱 봐도 뭔가 엄청 굵고 커 보이죠. 이 타이어는 어디다 썼냐면은 옛날에 그 오디렐리라고 이렇게 싱글하고 그 다음에 임도 뭐 이런데 막 섞여 있는 랠리가 있어요. 랠리라는 장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과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었는데 써보니까 확실히 그립이 좋긴 한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장거리 랠리에는 좀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사용하고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 주기도 뭐 해가지고 뭐 그냥 집에 계속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 이렇게 제 자전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